여러분, 사진 속에 있는 이 여인을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주인 미샬 공주입니다. 최근에 이 여인의 사연이요, MBC 서프라이즈에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서프라이즈에 방영이 됐었냐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녀와 그녀의 연인이었던 세르는요, 1977년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미샬 나이는요, 19살이었대요. 가족의 명예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더럽혀졌길래 살인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녀의 슬픈 러브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럽 생활을 동경했던 미샤 공주는요, 유럽으로의 유학을 항상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있어요. 그 이유는 유럽에서 아랍 전통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국왕이 허락했던 나라는 이웃 나라인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됩니다. 레바논에요, 베이루트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베이루트 대학교에 이 미샬 공주가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면서 이제 카알레드 세르라는 어떤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이랑 진짜 첫눈에 뿅 해가지고 사랑에 빠진 거야. 근데 그 세르라는 아이는, 그 남자는 사우디 외교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미샬 공주는 왕족인 사촌과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고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기록마다 달라요. 뭐 부모가 정해준 결혼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 이런 말도 있고, 이미 유부녀인 상태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다 기록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샤리아라고 아세요? 샤리아? 샤리아는 코란에 따른 이슬람 국가의 율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샤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샤리아에 따르면 여성은 아버지가 고른 친척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평범한 청년과 사랑에 빠진 미샤의 소식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국왕은요, 미샬이 율법 샤리아에 반대한다며 크게 화를 냈고요. 당장 귀국하라고 명령합니다.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얘가 순순히 돌아갔을까? 이미 사랑에 미쳐 있는데 본국으로 안 갑니다. 근데도 국왕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압박해요. 너 빨리 와. 좋게 말할 때 와. 계속 이래요. 근데 어차피 알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면 얘랑은 끝인 거야. 세르랑은 헤어지는 거야.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77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들을 강제 귀국시키기 위해서 요원을 보내요. 뭐 말로 안 되니까 이제 가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지. 이 소식을 알게 된 미샬과 세르는요, 유럽으로 도망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 도피가 아닌 자살 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투신 자살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인형을 강물에 던져요. 마네킹을 강물에 던지고요. 자신들이 죽었다면서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파리로 가서 행복하게 살 계획을 했겠죠. 하지만 강물 속의 마네킹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모두를 속이기 위해서 얘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람들을 다 속이려고 이 미샬이 남장까지 해요. 남장을 하고서 공항으로 가요. 여자로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남장을 하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이미 공항에는 사우디에서 보낸 요원들이 도착해 있는 거야. 쫙 깔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객기 탑승하기 전에 발각이 돼서 본국으로 끌려와요. 마네킹을 던져서 죽은 것처럼 꾸민 거야. 그리고 친척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척과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고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진 거죠. 집에서 정해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거야. 본국에서도 얘네가 분명히 도피하려고 공항으로 올 거다. 이런 걸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항에서 요원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계속해서 레바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요. 야, 너 걔 사랑했어? 네가 그걸 부정하면 내가 네 목숨만은 살려줄게. 왕이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걔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미샤엘 공주가 압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의 사랑을 부정하든 안 하든 세르가 죽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진심으로 세르를 사랑한다 라고 3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을 지킨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지금 안 죽이려고 너 안 사랑했다고 말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거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여자가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온 세상에. 나는 세르를 사랑해!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원래 이럴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그녀의 경우에는 돌에 맞아서 온몸에 피가 터지면서 죽어가는 투석형을 받아야 했지만 사우디의 공주라는 점을 감안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아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진 않고 이제 한 번에 죽을 수 있게 이제 총사령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게 되죠. 그리고 미샤엘 공주가 죽고 나서 세르도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수형이 뭔지 아시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여성들의 유학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어요. 나가면 이제 집안의 가풍을 지키지 못한다, 이거죠. 나가면 샤리아의 전통을 어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자, 지금 여러분 사진 하나 보이시죠? 이 사진. 자, 이 사진이요, 뭐냐면, 이게 인터넷에서는 미샤엘 공주가 총살당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 흰 옷 입은 남자 보이세요? 서 있는 남자? 이 남자가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 보면 머리가 짧죠. 내가 봤을 땐 미샤엘 공주는 이미 죽은 상태고, 이미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세르가 이제 참수형 당할 때 찍힌 사진 같아요. 이건 실제 사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자, 어쨌든 사랑한다는 이유로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둘의 죄목은요, 바로 아까도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말했었는데 명예살인이에요. 명예살인. 자, 그럼 명예살인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어렵지 않게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거는요, 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명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라는 이유로 가족을 살해하는 관습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이 명예살인이 더 자주 행해졌냐면 혼전 관계를 했을 때, 뭐 간통을 했을 때, 물론 부모가 정해준 상대와의 결혼을 거부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여성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럴 때 명예살인을 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서상 간통도 아주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지만 요새 사람들이 뭐 혼전관계를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죽을 죄를 졌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이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제일 충격이었던 게 성폭행이야. 성폭행을 당하면 내가 명예를 더럽힌 거야. 우리 집 명예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게 예전에 하나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네가 사촌 오빠를 유혹했잖아. 네가 조신하지 못하게 남자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너가 이렇게 여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럴 짓을 했잖아. 네가 유혹했지. 네가 우리 집 명예를 더럽힌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대요. 제가 그래서 이 명예살인에 대한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자, 남자들도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집안의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가장 심각하게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문화의 차이라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가혹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자가 명예살인으로 1000명이 죽으면 남자는 80명 이하로 명예살인을 당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10배도 더 되는 차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발생 국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보이진 않죠? 그냥 지도만 보세요. 지금 이 주황 색깔로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이슬람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명예살인은요, 주로 요르단,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터키 등 중동 아랍 이슬람 문화권에서 집중적으로 자행이 됩니다. 특히 파키스탄에서는요, 카로칼이라는 이름으로 명예살인이 상당히 악명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요르단과 함께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한대요. 근데 파키스탄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과거를 한번 볼게요. 과거의 로마 시대 때는요, 부정을 저지른 미혼의 딸이나 또는 간통한 아내를요, 가장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대교에도 이와 유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이슬람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야. 그쵸? 레바논 출신의 한 여성 인류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은 가족의 남성에게 종속된다. 어떤 소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를 범할 경우에 아버지, 남자 형제, 남편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라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로는 집안의 명예라는데 결국엔 여자 주제에 남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거야. 결국엔 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한 살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요. 게다가 가족에 의해서 명백한 살인 행위인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법원이 사건에 개입을 해서 살인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죠. 가족 내부에서 조용히 벌어지기도 하고요. 정부도 그 일에 큰 관심을 두거나 살인죄로서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해 몇 명의 여성이 이렇게 죽어가는지 통계를 내는 것도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에 UN 활동기금에서 전 세계에서 한 해 약 5천여 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좀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고 해요. 명예살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사례가 많아요. 제가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우선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04년 12월 요르단의 한 20세 남성이요, 25살 된 자신의 누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누나의 남편이 수감 중이었대요. 근데 수감 중일 때 이 여자가 시동생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혼외 정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져요. 근데 물론 여자가 잘못했어. 이건 정말 막장이야. 미친 짓을 했어. 그쵸? 근데 요르단에서는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가늠한 여인의 가족이다 라면서 친척들과 이웃들이 막 따돌림을 시킨대요. 길에서도 막 놀리고. 결국에 살인의 이유는 그거죠. 더럽혀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누나를 죽인 겁니다. 물론 나쁜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뭐 죽일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자가 잘못한 건 100% 맞지만 죽일 죄까지는 아니죠. 근데 그 시동생은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남편이 희생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예요. 2004년 11월에요. 영국에서 한 젊은 남성이 무려 46차례 칼에 찔려서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그는 아라쉬라는 옥스퍼드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방글라데시 출신의 만나라는 여학생과 열애 중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녀의 아버지가 이미 딸의 혼처를 정해준 상태였던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근데 딸은 아버지의 뜻을 어깁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다가 급기야 임신을 하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정말 화가 났겠죠. 집안의 명예가 먹칠당했다 라면서 붕괴했습니다. 내 딸 인생 어떻게 이게 아니라 네가 우리 집 명예를 이렇게 너 미친 거 아니야? 결국에는 두 아들에게 시켜요. 너 가서 걔 애인 죽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인이 아라쉬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쉬가 46차례 칼에 찔려서 무참히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성한테 적용된 사례고요. 거의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자, 이번엔 세 번째 사례예요.
2001년에 요르단에 있는 한 청년이요, 누이 동생을 30여 차례 칼로 난도질을 해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동생이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사형을 언도받았던 그는요, 가족의 항의로 징역 10년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항소를 해서 징역 6개월로 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형에서 6개월은 좀 그렇지 않아? 이건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아, 우리는 사형 때리긴 때려. 막 이런 거지. 보여주기식이죠, 이건. 어이가 없었어요. 자, 이 사진은 제가 한 뉴스 장면을 캡처한 사진이에요. 사실 모자이크 안 된 것도 있었지만 모자이크 된 걸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파키스탄의 한 여성이요, 대낮에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된 사진입니다.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아기까지 가졌어요. 근데 누가 죽였냐면 가족들이었어. 여자의 가족들. 자, 왜냐?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자기 딸이랑 결혼한 남자가 내 딸을 납치했다. 그러니까 누명을 씌운 거죠. 납치해서 데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반대 증언을 하려고 이제 법원에 가고 있었던 거야. 근데 법원에 가는 그 차에 뒤에 가족들이 몰래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내리니까 그때부터 막 돌을 집어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소름 끼치죠.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딸이랑 결혼했다는 그 남자 있잖아. 그 남자도 결혼이 첫 번째가 아니야. 두 번째 결혼인데 전처를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전처를 죽였었어요. 죽이고 대충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나와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도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진짜 어이가 없죠. 자, 가족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데서 생겨난 극단적인 문화, 명예살인. 악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상당히 가부장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진짜 가부장하면 뭐 둘째가라면 서러웠잖아.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도모지라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가문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남몰래 죽이는 건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도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건 드라마 장면이 캡처된 건데요. 자, 이게 도모지입니다. 얼굴에다 지금 뭘 씌워놨죠. 자, 보시는 것처럼요, 처형당하는 사람을요, 기둥에 묶어요. 지금 이 사진엔 기둥에 묶은 건 없지만 우선 기둥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얼굴에다가요, 막걸리를 묻힌 딱종이를 하나씩 올립니다. 그러니까 물인데 뭐고 막걸리로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왜냐면 막걸리가 그 한지의 그 구멍을 되게 미세하게 막아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적셔가지고 얼굴에 올려. 그럼 얘가 조금 약간 마르면 좀 숨쉬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러면 또 다시 한 장을 꺼내서 또 이렇게 적셔가지고 계속 이제 겹겹이 올리는데 보통은 한 5장 정도 올리면 숨이 막혀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이거는 조용히 죽일 수 있는 방법. 시끄럽지 않게, 잔인하지 않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그러니까 질식사죠. 질식사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선에서 이루어졌었던 이런 도모지라는 형벌도요, 역시 가족 내에서 이 명예살인도 가족 내에서 있는 일이라서 법 터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 내에서 사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끔찍한 형벌인 도모지의 어원을 이용해서요, 뭔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럴 때 우리 도무지라는 단어 사용하죠. 도무지의 어원이 도모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가족의 명예실추가 그 이유가 되는 걸로 봐서 조선에도 명예살인이 한때는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없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있는 일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쵸?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사례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잠깐 우리 한국의 명예살인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사례들 한 대여섯 가지 더 있습니다. 2009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공주가요, 불륜을 저지릅니다. 미샤엘 공주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좀 여자들이 그런 짓을 하긴 하는 것 같아. 불륜은 당연히 금기시되는 부분이긴 하죠.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이 공주가 런던에 방문을 해요. 런던에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국 남자랑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관계를 가져요. 근데 또 임신을 했네? 임신이 왜 이렇게 임신을 하냐 애들이. 임신을 했는데 자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임신한 걸 알잖아. 근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봐라? 영국 남자랑 자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완전 애가 딱 보면 알잖아.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를. 낳으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자국으로 돌아와서 계속 불안해하다가 남편한테 나 영국에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안 돼요? 진짜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안 돼요? 하고 막 사정사정을 해요. 그래서 보내줍니다. 영국에 가서 얘가 뭘 하냐면, 이 여자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영국 가서? 망명신청을 해요. 망명신청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망명신청이 허용이 돼요. 영국에서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명예살인을 가까스로 피했어요. 신변보호까지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허용 안 됐으면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겠죠. 그냥 명예살인으로. 가만히 뒀겠어요? 돌로 쳐 죽였을 거야 아마. 정말로 무서워. 자, 그 다음 사건 볼게요. 요르단에 아미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얘가요, 가족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집트 남자와 관계를 가지다가요, 임신 사실이 발각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이집트로 건너가서 남자하고 살았어요. 여기는 웬일인지 아버지가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려고 친정으로 온 거예요. 요르단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 형제들이, 남자 형제들이 지들이 괜히 나서가지고, 아, 우리 집안의 수치야. 쟤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우리 쟤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2004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요르단의 형사법원의 판사가요, 형제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 그리고 강제노역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변화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요르단에서도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인권단체에서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 명예살인을 없애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징역 10년이랑 징역 7년을 준 것도 요르단 사상 진짜 최대의 형량이었대요. 이렇게 많이 준 게. 그렇게 무참히 죽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변화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얘네들도.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조금 잔인해요. 여러분, 이거 조금 잔인해요. 모자이크 없어요. 얼굴이 지금 상당히 여기 뭐 다 찢어져 있죠, 이쪽이. 자, 다소 좀 잔인해 보이는 사진이에요. 얼굴 곳곳에 지금 엄청나게 큰 상처들이 보입니다. 파키스탄의 17세 소녀인 굴미나라는 소녀예요. 어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냐면 12살 때요, 60살의 노인에게 팔려가요. 그러니까 그 60살 노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잘 살았으면 되는데 5년 동안 완전 진짜 학대를 당한 거예요. 학대를 당하고 완전 막 진짜 온갖 매질을 당하고 진짜 막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얘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다 라고 이제 집안에서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얘 친정 오빠가요, 명예살인이라면서 얘 얼굴에다가 무려 15차례 도끼질을 합니다. 이거 지금 도끼에 맞은 거예요. 뭐 토할 것 같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아픔인데, 그쵸? 그로 인해서 그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과 두개골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목숨은 구했죠. 그 상처가 어느 정도일지, 앞으로 또 죽임을 당할 불안감에 얼마나 힘들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지금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렇게 얘를 만들었는데 얘 태어나고 나간다고 얘를 살려두겠어? 무섭다 진짜. 그리고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가 뒤에다 살짝 적어놨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가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들이에요. 그런 게 있었대요. 어떤 여자애가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한 거예요.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이 친정 엄마가, 그래 우리 뭐 그동안 서로 많이 그랬지만 다 풀자. 일단 집으로 와. 우리 다 풀자. 서로 앙금이 있었으면 다 풀자. 이러면서 집으로 와. 그래서 딸을 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서 그 딸을 침대에다가, 침대 그 프레임 뒤에 기대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묶어요. 묶어가지고 태워요. 그래서 걔는 그대로 불에 타 죽어요. 친정 엄마가 그렇게 죽였다고 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너무 끔찍하죠. 이 사진 지울게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SNS에다가 약간 이제 노출이 된 사진을 올린 거예요. 요즘에는 요새 우리 뭐 인스타그램만 가도 다 막 애들 비키니 입고 사진 올리고 이러잖아. 근데 얘가 내가 봤더니 그냥 살짝 등이 보이는 그 나시티를 입고 탑을 입고 찍은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친오빠가 열받은 거지. 그래서 친동생을 죽이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16살의 한 소녀가 친구가 애정 도피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조력자가 된 거죠. 그걸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됐던 거죠. 명예살인의 뜻을 너무 잘 한 장에 함축시켜놔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는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100% 이슬람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쪽 지역이 다 거의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슬람권에 있기는 하다. 이슬람권에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이는 것은 코란에 위배되는 짓이다. 이건 실제로 이슬람에선 여성을 보호하라고 가르치지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명예살인이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려는 자신의 자식에게도 행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꼭 이슬람이기 때문이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쵸? 100% 어떤 특정한 종교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여성의 인권이 워낙에 낮고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완전 다릅니다. 이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명예살인이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고 해도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교육을 덜 받은 무슬림들일수록 명예살인을 더 많이 저지르는 건 사실이다. 이슬람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최대 주인 펀자브주는요, 지역입니다. 명예살인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자라고 법안을 채택을 해요. 근데 이슬람 정당들 있죠. 이슬람 정당들이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우리 시위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법안 철회시키지 않으면 우리 이거 시위할 거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이슬람 때문이란 말을 듣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해서 이슬람 정당에서 여성의 인권을 바닥으로 보는 명예살인을 범죄로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살인이 이슬람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런 시선이 만들어지게 하는 원인이죠.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이제 이슬람 애들만, 이슬람 정당에서만 절대 안 된다, 여자들한테 권리를 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다만 저는 이제 전에 생각했던 건 100%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였어요. 왜냐면 이슬람 경전에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면 죽여야 된다. 뭐 잘 모르겠어요. 코란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100% 이슬람 때문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요, 명예살인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차라리 감옥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끝나게 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켜야 할 법이 관습보다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이슬람권 국가들에 있는 명예살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로 이 중동 국가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가 어느 국가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그분이, 제가 이거 지금 컨텐츠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쪽에서는요,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못 본대요,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그냥 정말 가족들 몰래 통화하는 게 다래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이렇게 서로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뭐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고 싶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진짜 소름 끼쳤다, 오늘 이 얘기 듣고. 여러분 맞춰봐요. 어떻게 관계를 가질 것 같아요? 연인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자가 가족들한테, 여자가 어쨌든 여자는 밖을 못 나간대요. 옆에 뭐 가족 남자를 대동하지 않는 이상 절대 혼자 다닐 수가 없대요. 여자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하는 거야. 우리 집으로 오라고, 남자친구한테.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한테 수면제를 먹인대요. 수면제를 먹여서 다 자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자는 동안에 남자친구가 와서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건데, 만약에 그러다 걸리잖아요? 걸리면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2층에서 뛰어내린대요. 뛰어내리면 이제 예를 들어 거기서 잡히면 이제 경찰로 가잖아요. 근데 경찰에 가가지고 너 얘 사랑해? 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고 인정을 하면, 뭐라 그랬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남자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여자는 집에 가서 진짜 후드러치게 맞는 거야. 죽을 수도 있는 거야. 미쳤지. 가족들 사는 집에 남자를 데리고 왔어? 밖에 나가는 것만 해도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는데 남자를 가족들 있는 집에 데려와서 그런 짓을 해? 진짜 그건 진짜 죽일 짓이지, 그 나라에서는.